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네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숙제로 해오신 거입니다. 숙제로 해오신 걸 한번 보는 건데요. 예, 그 익명화했죠. 익명화했는데 해부학적 자세와 해부학적 방향을 기초로 하여 해부학적 운동의 종류를 찾아 10가지 이상 기술해 보시오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쿼트, 푸시업, 런지, 데드리프트, 풀업, 플랭크, 크런치, 버피, 피스톨 스쿼트, 프레스까지가 해서 비슷하게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조금 더 길게 쓰신 분도 있었는데 뭐 종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서로 참고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어떤 이렇게 레퍼런스 자료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대답을 해주신 분이 거상은 승모근 상부, 견갑 거근의 움직임, 하강은 거상은 엘리베이션이죠. 하강은 디프레션에 해당되고 전인 뭐 프로트랙션, 후위는 리트랙션 이런 게 될 텐데 어쨌건 하강, 소흉근, 승모근 하부, 광배근의 움직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아도 이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뭐 이렇게 PT를 하신다거나 그 외에 운동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근육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보면 무슨 오회완근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근육의 이름이 이제 한자로 주로 적혀 있는데, 요즘 이제 수업 시간에는 보통 한글을 권장하거나, 뭐 저는 사실 한글 용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은 저런 대답을 하셨다는 걸 한번 보시고요. 다시 챗GPT로 돌아와서 해부학적 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운동에 대해서 기술해 보시오. 네, 여기서 보면은 말씀드렸던 그 운동을 하는 동안 특정 근육군이나 관절을 특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목표한 근육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부학적 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특정한 근육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한 자세를 요구한다. 해부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효율적인 운동 결과를 도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스쿼트 운동은 대퇴사두근, 쿼드리셉스 페모리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혹은 넙다리 뒤쪽 근육, 종아리, 햄스트링 등, 사실 넙다리 뒤쪽 근육과 햄스트링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여하간 강화는 효과적인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부학적 운동에 대한 대답을 저렇게 찾아주셨던 몇 분께서 대답해 주셨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영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운동이라는 거를 exercise로 번역할 것인가, 무브먼트로 하실 건지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챗GPT가 이해한 것은 아무래도 해부학적 운동을 anatomical exercise로 이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e anatomical, 그대로 이해한 걸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exercise라고 뭐 더를 넣어도 되고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더를 넣어서 위에서 말했던 what is the anatomical exercise로 물어보면
exercise refers to 네, physical activities 해서 위에랑 조금 비슷하게 대답하네요. 그죠? That are design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anatomy to target specific muscle groups, enhance body movement efficiently, and improve physical fitness with precision 이라고 해서 위쪽에 한글로 대답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specificity, 특정 근육에 이제 치중해서 어떤 근육을 이제 개발시키고자 할 때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technique and form 그리고 knowledge based approach, 뭐 benefit example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직도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밑에 챗GPT4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권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바꿔서 What is anatomical movement? 사실은 이건 복수형이겠죠, 그죠? 그래서 What are anatomical movements? 라고 한번 물어보죠. So anatomical movements refer to the specific action performed by the body, joint, and muscles within the framework of anatomical position. 왠지 제가 물어봤었던 질문과 좀 유사한 대답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hese movements are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how the human body operates during the physical activities and are essential in fields such as biomechanics, physical therapy, sports science, and exercise physiology. They provide a basis for describing how muscles contract to move parts of the body related to each other, allowing for precise communication about physical movements and position.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뭐 밑줄을 여기 그 하이라이팅을 한번 해서 보면 muscle contract, how muscle contract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이 뭡니까? 근육의 작용은 수축입니다. 수축. 근육은 수축만을 하죠. 그래서 수축을 했을 때 작용이 생기고 수축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풀리는 그런 듯한 그런 컨트랙션이 풀리는 것이죠. 어쨌든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 나왔었던 anatomical position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렸던 질문은 해부학적 자세와 방향을 기초로 한 해부학적 운동을 설명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무브먼트라는 것을 운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정답을 써주셨습니다. 플렉션하고 익스텐션 해서 뭐 다 예를 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때문에 플렉션이라고 하면 decreasing the angle between two bones at a joint. joint라고 하면 관절이죠. 관절인데 이 관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얘기가 기회가 있겠지만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뭐 주로 팔꿈치나 뭐 팔목이라든가 혹은 무릎 아니면 고관절 들어보셨죠? 예, 그 몸통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런 곳에서 이렇게 굽혔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즉 무브먼트가 가능한 곳을 관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부학적 정의에 의하면 이 관절은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도 있고 오히려 글자 그대로 조인트라고 해서 어떤 A와 B, 이제 A와 B가 둘 다 이제 대개는 본이죠. 본이 서로 붙어 있는 곳. 조금 더 어려운 단어라면 articul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개가 서로 인접해 있는 곳을 관절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뼈들이 서로 붙어 있는 곳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들을 모두 관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관절 사이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 플렉션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bring them come closer together 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예로 보면 bending the elbow or knee라고 되어 있는데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extension이라고 해서 increasing the angle between two bones at a joint, moving them farther apart. 반대이죠. flexion과 반대여서 두 개의 뼈 사이. 사실은 이게 꼭 두 개의 뼈 사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flexion하고 extens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좁게 적어 놓은 것인데요. 조금 더 크게 보면 꼭 두 개의 뼈 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집합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rengthening the elbow or knee 해서 제일 뭐 흔하게 설명하기가 좋은 관절이 elbow하고 knee가 되겠죠. elbow는 팔꿈치고 knee는 무릎이 될 텐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냈었던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었었죠. 또 다른 숙제 하나가 뭐였죠? 숙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퀴즈 비슷하게 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해부학적 자세로 했을 때 해부학적 자세일 때의 그 에, 팔과 다리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반대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엘보와 니에서 움직이는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의 결과적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즉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엘보에서의 플렉션은 forearm 전완이라고 부르는 앞팔 앞팔 부분, 앞팔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되지만 무릎에서는 굽히게 되면 플렉션을 하게 되면 뒤로 가는 파스테리어 방향으로 가고 위에 있는 엘보에서는 굽혔을 때 해박적 자세에서 굽히게 되면 무브먼트 그 최종 결과로 엔티리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사실 이 문제가 나중에 발생학과 결합돼서 약간의 헷갈리는 컨퓨전을 동반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abduction하고 addu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을 하게 되면 abduction 하면은 벌림이 되고요. adduction 하면은 모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떻게 앉아 있는지 자세를 제가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앱덕션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이게 다리가 벌어져 있는 것도 앱덕션에 해당되죠. 보통 이렇게 지하철에서 쪽벌남 이렇게 저 같은 그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보통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다리를 쩍 벌리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앱덕션이 되어 있는 상태, 뭐 앱덕션남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다소 곳이 모아져 있으면 어덕션입니다. 뭐 이것은 사실 꼭 다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앱덕션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기에 보니까 저기 문과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문과 계열, 그러니까 이과 계열이 아니신 분들도 제법 수업을 많이 들으시던데 앱덕션이라고 하면은 유괴라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여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 강의 지금 더 진행하기 전에 앞쪽에 그 뭐 답변을 써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써주셨는데 anatomical movement에 기초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정답에 가까운 이런 답들을 써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anatomical exercise 같은 개념으로 뭐 벤치프레스라든가 뭐 런지 이런 것들, 피스톨 스쿼트 사실 저도 좀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을 써주신 분도 있고 맨 끝에 이렇게 굉장히 그 한자가 이렇게 풍부하게 써져서 많은 근육들을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모두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한 그 이유랄까,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 굉장히 자유롭고 창조적인 어,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상태에서 해부학이라는 과목을 딱딱한 과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을
그 해소하는 관심과 궁금점을 해소하는 그런 강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의도이기 때문에 대답은 앞으로도 정형적인 대답보다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관심을 더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고 정형적인 대답 사실 정형적인 대답은 그냥 좀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찾아보고 뺏기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되죠. 지금 제가 여기 챗GPT에서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정확한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이지만 제가 그걸 아주 think highly of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찾아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abduction과 adduction으로 돌아가게 되면 abduction 같은 경우는 moving a limb away from the midline of the body.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idline. 자, midline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의 경우 midline으로 볼 때 이렇게 좌우가 동형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좌우가 정확히 동형인 경우는 없습니다만 좌우 동형으로 이렇게 거의 볼 수 있는, assuming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정면에서 봤을 때만 그렇죠. 프론탈 뷰 혹은 이제 프론탈 뷰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아니면 파스테리어 쪽에서 본 뷰, 코로날 뷰일 때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정중선을 보통은 미드라인 혹은 미드 세지탈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때때로는 미디언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본 수업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미드라인이 뭐지? 혹은 미드 세지탈 라인이 뭐지라고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면 지난 시간 수업을 그냥 켜놓고 10배속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보시거나 켜놓고 다른 일을 하셨다거나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읽어봐야지 이게 뭔가 지식이나 혹은 뭐 정보가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수업을 듣고 나서 뭔가 하나라도 건지는 게 생기겠죠. 그죠? 아무리 교양 강의지만 뭔가 하나라도 건지는 게 생겨야 될 테니까. 그리고 뭐 차후에 퀴즈라든가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림이라고 하면 팔다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림을 미드라인으로부터 멀리 하는 것을 abduction이죠. 그러니까 다리, 무릎을 이렇게 공손하게 조아리고 있다, 모으고 있을 때는 어덕션 된 상태, 어덕티드 된 상태이고 쩍벌하고 있을 때는 abducted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좋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ifting the arm, 팔을 들어서 to the side away from the body,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펴고 있다, 양쪽으로 벌리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abducted, abduction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팔을 이렇게 잘 붙이고 있으면 그건 adduction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moving a limb towards the midline of the body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테이션 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은 인터널 로테이션인데, 자, 여기서 인터널과 미디얼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역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anatomical direction에 기초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medial side, 그래서 lim이라든가 다른 body part를 center of the body 쪽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internal rotation 혹은 medial rot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팔을 안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돌릴 수가 있죠. 저희가 말하는 안쪽으로 돌린다는 것이 인터널 혹은 미디얼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회복적 자세는 기본적으로 어퍼림, 팔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그걸 해부학적 자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상태를 제로, 그러니까 즉 무브먼트가 없는 상태로 기준점, 그러니까 원점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어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회부학적 자세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이거는 단순히 팔에 있는 엘보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조인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손등이라고 하는 거, 손등을 정면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정면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circumduction, circum이라고 하면은 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 환이라고 할 때, 이때 환은 그 무슨 환 공포할 때 그런 환입니다. 물론 뭐 그 돈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동그란 거 보고 공포 느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 a combination of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nd adduction performed in a succession, creating a circular movement of the limb. 해서 moving the arm in a circle at the shoulder. 네, 숄더가 어디입니까? 어깨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인트 중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조인트가 바로 숄더 조인트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영에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 혹은 뭐 그 투수, 야구에서 투수의 움직임이라든가 농구 뭐 등등 이렇게 팔을 회전해서 멀리 던질 때라든가 할 때 이 숄더 조인트의 중요성은, 물론 뭐 농구에서는 숄더 조인트 슛을 할 때는 꼭 숄더 조인트보다는 오히려 주로는 이제 엘보 조인트에서 트라이셉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많지만, 하지만 무슨 이렇게 풍차 덩크슛이랄까 그런 것들은 숄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네이션 앤 수퍼네이션이 있는데, 프로네이션은 rotating the forearm. forearm이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rm과 forearm은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보면, 위에 있는 ar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팔꿈치 위쪽만을 a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꿈치 아래쪽은 forear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leg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숙제로 낼 거기 때문에 숙제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면은 the palm, 손바닥이죠. 손바닥을 face downward 했을 때 형태이고, 수퍼네이션이라고 하면은 palm을 face upward 했을 때 얘기인데, 프로네이션, 수퍼네이션은 손바닥에도 쓰는데요. 사람의 전체적인 포지션, 특히 병원에서 그 사람을 검진한다거나 할 때 쓰는 그 포지션에 프론 포지션, 수파인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치과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자세로 누워 있는 게 어떤 포지션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도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발 쪽에서 쓰는 것인데요. 도지라고 하는 것은 돌즘, 등을 얘기하는 거죠. 등을 얘기하는 거, 발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등. 그래서 이 발등이 어떻게 구부러지느냐 하는 것인데, 도지 플렉션은 bending the foot, 발을 upward at the ankle. 사실 이거 앵클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조인트 자체는. 그래서 앵클, 발목 조인트에서 foot를 upward로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등, 돌즘이 그 정강이 쪽에 가까이 되는 것이죠. 도즘이 가까이 되면 당연히 도즘에 붙어 있는 토, 발가락도 가까이 되는 건데, 쉰은 정강이라는 뜻이죠. 정강이 쪽으로 토우스, 발가락이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플란타 플렉션은 그러니까 도즘 방향으로 가는 거, 플란타는 발바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앵클 사이, 앵클을 이렇게 발바닥을 더 펴서 토우가 정강이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발레를 하시는 분들, 발레를 할 때 뭐 백조의 호수 같은 발레를 보면 이렇게 이 발가락으로 설 수 있죠. 발가락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 형태가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7번째 인버전과 이버전은 이게 그 소울도 역시 발바닥이라는 뜻인데요. 그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미디얼하게
그 안쪽으로 하는 것을 인버전이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하는 것을 이버전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사실은 이 각도가 조금 많이 틀립니다. 엘리베이션 앤 디프레션 나와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나왔던 거기에는 거상하고 예, 하강으로 번역이 되었던 한자로 그런 것들인데 뭐 요것은 이제 숄더 조인트에서 예를 들 수도 있고 혹은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라고 해서 턱관절에서 그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요것이 이제 정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 그 나머지 말씀하셨던 것도 오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이죠. 잠깐 아까 주셨던 예, 거상, 하강, 전인, 후인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챗GPT의 대답에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 썰컴덕션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대비가 되는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대답을 잘해주신 분들이 썼었던 무슨 오포지션, 리포지션이라든가 네, 여기 나와 있었던 네, 그 전인과 후인 프로트랙션하고 리트랙션 뭐 이런 것들도 다 대답이 되죠.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쓰신 분은 아마도 뒤에 거상은 승모근 상부, 견갑 거근의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모근 상부, 네, 승모근은 어디가 승모근이죠? 네, 챗GPT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승모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승모근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인체의 등 부위에 위치한 넓고 삼각형 모양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목과 어깨에 걸쳐 있으며 두개골의 뒷부분에서 시작하여 어깨의 뼈와 척추 상단에 이어집니다. 승모근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상부 승모근, 네, 어퍼 트라페치우스, 중부 승모근, 미들 트라페치우스, 하부 승모근으로 나눠진다 이라고 합니다. 이들 각 부위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부 승모근,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 승모에 관여하며 자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승모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를 승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들어오는 동작이 아니라 승모근이라고 부른 것은 이것은 순전히 일본식 한자어이죠. 그래서 승모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쓰는 모자를 의미하는 거고 스님이 쓰는 모자의 형태가 이 근육의 형태 사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비슷하다고 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여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부 승모근 나와 있고 하부 승모근 한번 읽어보시고요. 승모근의 중요성, 네, 승모근의 중요성은 자세 개선, 운동 성능, 부상 예방 등이 있고 승모근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서는 어깨 승모 운동, 예, 로우 운동은 아무래도 노젓기 운동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페이스풀, 숄더 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 각각의 승모근 부위를 대상으로 해서 근육의 균형을 개선하고 기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트라페치우스라는 것 자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 그러면 저희가 위키피디아에서 트라페치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키피디아에도 틀린 부분들이 제법 발견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용하고 있는 제가 뭐 아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자주 이용하는 거에 비하면 영문판 위키피디아는 상당히 정확하다. 저 정도면은 돈을 주고 사도 될 정도이다. 실제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 제일 많이 쓰는 해부학 교과서라고 하면 그레이스 어나토미라고 하는 책이 있죠. 헨리 그레이가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이 벌써 40판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해부학 해부학 교과서 중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인데, 심지어는 그 속에도 일부 틀렸거나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가끔 얘기가 되는데, 거의 잘 안 틀리지만 이제 많이,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틀린다는 거는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인데, 역사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런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이제 고쳐 나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학문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트라페지우스인데, 뭐 보실 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등판. 네, 그러니 사실 이 근육은 등판에서 상부 쪽에 있는 아주 큰,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넓은 그런 근육입니다. 그리고 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large paired trapezoid shaped surface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등세모근이라고 한글로 할 때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양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세모근이라기보다는 굳이 따졌을 때는 다이아몬드 쉐입인데, 요거는 페어드이기 때문에 한쪽만 떼놓고 보면 세모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세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근육은 바로 이 근육과 붙어 있는 팔에 있는 델토이드 근육도 세모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델타 아시죠? 네, 델타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자를 보시면, 그래서 델토이드 머슬도 세모근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형태가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근육은 거의 모두 양측성입니다. 양측성이어서 양측성으로 이렇게 있는 근육이고 굉장히 넓은 근육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림 확대해서 뭐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서 트라페조이드가 아니고 트라페지어스 머슬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트라페조이드라고 하는 것은 트라페지어스의 형용사형이랄까, 그 오이드가 붙으면 비슷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모 비슷한 뭐 이런 뜻이고요. 위에 색깔 주황색, 약 빨간색, 그리고 뭐 갈색이라고 해야 될지 감색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 머슬 파이버들의 위치에 따라서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부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내드렸던 숙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해부학 지식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러면은 다시 챗GPT로 한번 돌아와서 승모근 한번 찾아봤으니까, 승모근 말고 아까 대답해 주셨던 것 중에서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오해완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오해완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오해완근이라고 돼서 수프라스피너터스 머슬은 어깨를 구성하는 로테이터 커프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로테이터 커프는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팔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4개의 근육, 오해완근, 굴곡근, 소원근, 견갑, 하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해완근의 위치와 구조. 오해완근은 견갑골의 오해완, 견갑골 위쪽의 홈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큰 결절이 붙습니다. 이 근육은 어깨 위쪽에 위치하며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해완근의 주요 기능. 오해완근의 주요 기능은 상완을 견갑골에 대해 상방으로 들어 올리는 것, 어깨의 외전입니다. 네, 이 외전이 뭔가요? 외전이 abduction입니다.
예, 사실 한자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전이 예, abduction이고 외회전이 lateral rotation인데요. 예, 좌우지간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초기 동작을 돕습니다. 또한 오해 완근은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팔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관절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관련 질환도 있고 강화 운동도 나와 있는데 우선 지금 챗GPT가 이해한 것은 오해 완근을 수프라스피나터스 머슬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다시 수프라스피나터스 뭐 머슬까지 쳐주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너의 한글 용어를 알려주세요. 네, 갑자기 오구완근이라는 대답을 하네요. 오구완근.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네, 이 사이트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의학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의학용어 사전. 의학용어 사전이 있고 여기서 오해 완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네, 사실 이 불의 위팔근이라고 해서 코레이코 브라키알리스라고 하는 것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코레이코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오해완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신 거에 나와 있었던 오해완근은 지금 얘기하는 수프라스피나터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예,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오해완근은 수프라스피너터스가 아니고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그리고 다시 챗GPT로 돌아와서 오구완근. 뭐 챗GPT를 약간 곤란하게 만들어 본다면 오구완근과 오해완근은 같은 근육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니 네, 오구완근과 오해완근은 같은 근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확한 오구완근이며 이는 어깨의 로테이터 커프에 속하는 근육 중에 하나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극상근은 어떤 근육인가? 네, 뭐죠? 네, 극상근 수프라스피나터스 머슬. 사실은 수프라스피나터스 스파인이 극입니다. 스파인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예, 그 뭐 WWF 레슬링에서 쓰는 스파인 버스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스파인 허리죠, 허리. 예, 허리에 있는 척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스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뭐 뿔, 예, 극, 극이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거의 위에 있다라는 글자 그대로 번역한 수프라 스피나터스. 그리고 수프라 스피나터스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스피나터스가 있고요. 앞쪽에서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서 아마도 그 견갑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견갑골 어딘지 아시는 분들 있겠죠. 보통 어깨뼈라고 해서 스케퓰라라고 부르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에 스케퓰라에 있는 스파인 오브 스케퓰라 해서 등 쪽에 여러분들도 등 뒤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깨에 넘어서 등 뒤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딱딱한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위에 붙어 있는 것이 극상근이죠. 그래서 이 극상근 스프로스피너터스는 로테이터 커프, 로테이터 커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숄더 조인트에서 매우 중요한 근육이고, 위에서 좋은 설명이 하나 나왔는데 4개의 근육을 가르치죠. 4개의 근육 중에 하나가 이제 수프라스피너터스이고, 따라서 위쪽에서 나왔었던 그 오해완근에 대한 설명은 수프라스피너터스 극상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챗GPT의 대답은 완전히 엉뚱한 대답이고, 처음부터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챗GPT는 대답을 꼭 해야 된다라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꼭 하는 편이고, 이 대답을 하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죠. 아마도 제가 다시 접속해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말을 바꿔서 고쳐서.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질문한다면, 극상근과 오구완근은 같은 근육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죠. 다양한 번역이나 문헌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지만, 예,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오구완근, 여기 사실 제가 오해완근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 견갑골의 윗부분에 있는 뭐 극상와라고 되어 있는데, 극상와의 홈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많이 파져 있는 와입니다. 와인데, 이거 위에 사실은 코레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것은 까마귀의 부리를 뜻하는,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오회라고 하면 까마귀의 부리를 얘기하는 거죠. 까마귀의 부리처럼 생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오구라고 써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까마귀의 부리나 뭐 부리는 비크 혹은 뭐 라스트룸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지만, 그것을 뭐 입으로 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말하는 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팔을 의미하죠. 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죠. 그렇다면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 머슬은 한글로 뭐라고 부르나? 쇠완근이라고 부른다고 돼 있네요. 좀 이제 찌질한 질문이 될 텐데, 해부학 용어집에는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 머슬을 오해완근으로 번역해 놓았던데, 네, 해부학 용어의 번역은 때때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 머슬은 쇠완근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특정 문헌이나 용어집에서 다른 번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맥락이나 출처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잠깐 그러면 정식 해부학 용어집으로 돌아가서, 예, 오구완근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구완근은 아래쪽에 보면 이것을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오해완근으로 나오죠. 오해완근을 쳐보면 부리 위팔근,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까마귀의 부리이고, 이 앞에 있는 오자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그래서 부리 위팔근, 위팔과 부리 쪽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로테이터 커프가 아니죠. 그리고
상완에 있는 중요한 근육이죠. 중요한 근육이고 코레이코 브라키알리스 머슬 예, 코레이코 브라키알리스 머슬이고 예, 요것은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쇠완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쇠완근. 네, 쇠완근이라고 하는 거는 없죠. 네. 세완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정식 용어, 뭐 옛날에 썼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보통 이 지금 KMLE 의학 검색 엔진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도 뭐 조금 잘못된 것들이나 그 최신을 반영 못하는 것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 거의 정확하고요. 거의 정확하고 쇠완근이라고 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한 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 예전에는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가 되겠죠. 예, 찾아보니 네, 찾아보니 세완근이라는 근육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꼬리를 내리네요. 죄송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세완근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해부학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제시한 세완근은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 머슬이 상완 하두근이라는 용어로 번역됩니다. 이 근육은 상완골에 부착되어 있으며 견갑골의 쇄두와 상완골 사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 머슬은 상완 하두근으로 올바르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챗GPT를 띄운 화면으로 안 돌리고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에, 위에서 한 번 더 거부했다가 쇄관근이를 찾아보는 근육은 없던데라고 했더니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면서 상완 하두근이라고 올바르게 번역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상완 하두근, 네, 상완 하두근이라고 하는 용어도 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다시 의학 검색 엔진에 상완 하두근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건 있어도 상완 이두근은 굉장히 유명한 근육이죠. 알통을 만드는 바이셉스 페모리스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상완이라고 네,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아니고 바이셉스 브라키 죄송합니다. 페모리스 할 때 페모리스 피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 쪽, 허벅지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브라키라고 하는 것이 팔이죠. 팔이어서 뭐 여기 관련된 다른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완 이두근이 있지만 상완 하두근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챗GPT 교육을 위해서 한번 브레이코 브레이키알리스는 상완 하두근이 아니라 뭐였죠? 오해완근 혹은 부리위팔근으로 번역된다고 하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오해완근이나 인디드, 뭐 인디드라는 말을 번역을 잘 못했는 것 같은데 오해완근이나 부리위팔근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근육은 상완골, 또 잘못 얘기했는데 코레코이드 프로세스는 상완골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부리돌기죠. 부리돌기에 부착되어 있으며 상완골과 상완골 공간에 위치합니다. 상완골이 일단은 상완골이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인데 상완골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부학적 용어는 크레이코 브레키알리스 머스를 오해완근이나 부리위팔근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 제시한 세완근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올바른 번역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변경한 걸 보여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자, 시간이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챗GPT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예, 영어로 쳤다고 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 같고요. 한글, 물론 이제 당신의 언어로 챗GPT 초기 미리 보기를 경험해 보세요. 알파 참여하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에, 한글은 상당히 정확한 편이지만 음, 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답변을 쓰실 때는 항상 밸리데이션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 세션은 여기서 중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